네, 5월 24일 토요일입니다. 비트코인 106,000달러 마이너스 3.6%, 롱포지션 대량 청산에 트럼프의 중국 다음 유럽 관세 전쟁으로 타겟이 돌아가면서 하락을 했고요. 이더리움 2,500달러 마이너스 4.9%, 리플 마이너스 4%, 3,200원, 솔라나 마이너스 2%, 도지이하, 에이다 수익 코인들은 진한 빨간색으로 마이너스 6% 이상 더 빠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오를 때 알트코인 같이 못 오르다가 내릴 때 더 빠지는 형국으로 전형적인 알트코인 약세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트럼프가 중국 관세 평정하고 유럽으로 관세 타겟을 돌렸는데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강대국들 버티고 있습니다. 관세 협상이 그만큼 중국보다 쉽지 않다는 거고 미국 증시나 코인도 추가 상승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중국처럼 극적으로 합의를 하면 상승 전환 나올 수가 있습니다. 4월 초 상호 관세로 나스닥, 비트코인 마이너스 30% 폭락 이후 반등이라서 유럽 관세발 조정 온다고 해도 4월만큼은 크지 않을 것이다 생각도 들고요. 우선 비트코인 고점 시그널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11만 불 신고점 갱신 이후 쇼퍼전 잡는 하락론자 삭제되고 무조건 상승이다, 롱 잡아라, 12만 달러 직행일 것이라는 롱 포지션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새벽 동안 670밀리언이나 청산되었는데 그 중에 롱 포지션이 540밀리언으로 쇼 포지션 120밀리언보다 4배 이상 많은 수치이고요. 청산 많이 된 코인 보면 비트코인이 가격 오르니까 비트코인 롱 많이 잡을 것 같았지만 이더리움이 160밀리언으로 청산 많습니다. 거기에 아더 작코인도 청산순위 3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만큼 세력들보다 개인들 비중이 크다는 거고 솔라나, 도지, 수익, 리플, 페페코인, 트럼프 코인 순서로 청산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5개월간 청산 데이터만 봐도 ETF 상장 이후 달라진 패턴으로 인해서 청산 물량, 롱숏 모두 다 급증을 하고 있고요. 가장 청산 많았던 구간이 작년 12월 트럼프 당선되고 비트코인 10만 달러 돌파했을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조정 이후 1월 신고점 10만 9천 달러까지 상승했지만 여전히 12만 달러 직행할 것이라는 믿음에 대규모 롱 포지션 당시에도 나왔고요. 3월 4월 폭락 오는 와중에도 여기 구간 롱 청산 많았고 5월 말 다시 롱 청산 물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점은 롱 포지션 청산 비중이 작년 12월 고점 찍은 이후 점차 작아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만큼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 상승 격양된 분위기가 가라앉는다는 거고 다시 조정 올 수는 있겠지만 4월처럼 7만 달러대로 떨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9만 달러 정도 내렸다가 롱 포지션 청산시키고 새로운 세력들 태워가지고 12만 달러 열차가 출발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은 작년 ETF 상장된 이후 기존의 개인과 고래 싸움이었던 코인 시장이 ETF 진입으로 인해서 패턴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내릴 때 안 내리고 오를 때도 빠르게 못 오르는 움직임으로 빅테크와 움직임이 커플링이 되고 있고요. 여기 비트코인 월간 수익률표에서 보면 2월, 3월 하락 이후 4월, 5월 스트레이트로 상승하고 신고점까지 갱신했는데 현재 움직임이 2020년 불장 직전의 패턴과 매우 비슷합니다. 2020년에도 보면 2월, 3월 하락 왔다, 4월, 5월 모두 다 전고점 회복을 했고 그 다음 6월 조정은 있었지만 7월부터 본격 상승하면서 12월 연말까지 랠리를 찍었고요. 이번에도 유럽 관세 전쟁으로 6월에 주주마다 횡보할 수 있겠지만 7월에 극적으로 유럽과 관세 협상이 타결되며 큰 폭의 조정 없이 연말까지 스트레이트로 비트코인 12만 달러, 15만 달러 상승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새벽 동안 나스닥 하락 오면서 트럼프의 유럽 관세 발언이나 스마트폰 관세 25% 부과한다는 발언이 있었고요. 우선 트럼프는 해외 생산된 스마트폰에 대해서 25% 관세 부과할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삼성전자도 포함되고 우선적으로 애플이 가장 많이 타격을 받았고요. 주가는 마이너스 3% 내렸습니다. 거기에 트럼프 중국 30% 관세 무난하게 정리하고 다음으로 유럽에 50% 관세 6월 1일부터 부과할 것이다 엄포를 놓았습니다. 미국 재무장관 베센트는 유럽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성의있게 미국과 협상 중이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도 적극적으로 미국과 협상해야 된다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 압박하면 부정적일 수 있는 전기차 판매량 테슬라 주가 보면 장중에 마이너스 0.5% 겨우 빠지면서 330달러 잘 버티고 있고요. 4월에 200달러 떨어질 때 다 속았다, 저점에 다 팔았다는 개인들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유럽 관세 나온다고 해도 또다시 매도는 안 하고 있습니다. 대신 애플은 대중 관세에 이어서 해외 스마트폰 생산 25% 관세도 나오기 때문에 영업이익 감소할 수 있는 부정적인 시그널 나오고 있습니다. 90%는 중국에서 생산하고 인도로 생산기지 일부 옮기긴 했지만 트럼프의 관점은 스마트폰도 미국에서 일부 생산해야 된다 강조를 하는 거죠. 워렌 버핏도 작년부터 애플 비중 줄였고 버크셔
이로써 해서웨이 실질적인 회장도 은퇴한 상황이라 애플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닷컴버블 2008년 금융위기 모두 다 겪고 지금까지 온 애플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현명하게 극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리고 나스닥 QQQ도 보면 509달러 하락은 했지만 550달러 전고점 뚫기 위한 마지막 조정이다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월봉 차트인데 다음 월봉 약간 음봉 나오더라도 7월에는 연준 금리 인하와 유럽과의 관세 타결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죠. 트럼프가 유럽에 50% 관세 요구하고 있는데 중국에 145% 관세를 직접 관망을 해봤기 때문에 유럽도 10% 20% 낮은 관세로 정리될 가능성이 현재로는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2018년 트럼프 임기 1차 때도 마이너스 30% 대중 무역전쟁으로 빠진 다음에도 회고할 때 보면 다음 충격에 또다시 하락은 했었지만 주봉상 120선 잘 지켜주면서 또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조정 이후 비트코인하고 같이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업비트 한국 국내 코인 상황 보면 USDT 거래가 신설이 되었고요. 기존에 원화로만 거래되었는데 이제는 USDT 미국 달러로도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거래량이 당장에 많이 들어오진 않지만 비트코인 게시 솔라나 이더리움 클래식 등 메인 코인이나 작코인 모두 USDT 테더로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USDT 거래가 들어온다는 것은 해외 자본도 좀 더 업비트로 빨리 들어오고 업비트 내 거래량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업비트 내 거래량 보면 리플 1등 5,500억, 비트코인 5,000억, 이더리움 3,000억, 도지 순서이고요. 최소 거래량도 5억 4억 수준으로 테더 거래 신설 이후 전체적인 거래량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코인 상황 보면 알트코인 대장 이더리움이 또다시 주봉상 120선 돌파를 실패했고요. 2020년 여기 구간과 비슷한 상황인데 마이너스 70% 이상 큰 하락이고 반등했지만 120선 돌파 못하고 계단식으로 또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다 생각 들고 120선 여기서 못 돌파하더라도 저점 다시 내려오면 모아가면서 장기적으로 여기 트리플봉 고점을 뚫으로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더리움이 제대로 120선 돌파 못하는 메인 이유는 ETF로 자금 진입이 빠르지 않고요. 비트코인으로만 들어가는 정도고 이더리움의 들어온 속도는 매우 늦습니다. 비트코인은 ETF 상장된 다음 지난 패턴과 완전히 다르게 빅테크 따라가는 움직임이지만 이더리움은 여전히 지난 패턴으로 움직인다는 점 확인되고요. 비탈릭이나 이더리움 재단 등 기존의 이더리움 세력들에게 보유하고 있는 코인을 팔아라는 움직임과 비슷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 다음 블랙락 포함 미국 월가 세력들 저점에 이더리움 다 모은 다음 펌핑 시켜줄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이더리움이 제대로 상승하려면 리플, 솔라나 포함 알트코인 ETF 상장 속도가 조금 늦게 들어와야 됩니다. 이더리움으로 집중될 수 있는 자금들이 다른 알트로 분산이 되면 안 되는 거고 비트코인 가격도 12만 달러, 15만 달러 올라주면서 이더리움으로도 자금이 급격히 들어올 수가 있고요. 대신에 비트코인 9만 달러 한 번 더 조정 오면 이더리움은 2,000달러 구간 흔들흔들해질 수가 있죠. 그리고 도지코인 움직임 보면 역시나 120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또다시 300원대 내려온다면 120선 무너지면서 저점 200원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도지코인 역시 ETF 아직까지 멀었고 이더리움하고 같이 지난 패턴과 비슷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리플 역시 도지나 이더리움과 비슷하게 120선 돌파를 못하는 움직임입니다. 업비트에서는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거래량 높은 것이 리플이고 개인들 보유하고 있는 코인 중에 비트코인과 리플 비중이 대등하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